오늘은 명제 P면 Q이다의 참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명제가 P면 Q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P면 Q이다로 나타내고 그때 P를 가정, 그다음에 Q를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이건 약속이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이 그럼 명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힐까 할 때 일단 출발점은 P면 Q에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할 때 P에 속하지만 집합 Q에 속하지 않는 원소의 발례라고 한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가정이 P면이거든요. 그러니까 P가 이루어졌는데 Q가 되지 않을 때 그걸 우리가 발례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아주 간단한 예로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시험을 잘 치면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사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쳤어요. 잘 쳤는데 어머니께서 자전거를 안 사주셨으면 그거는 거짓인 명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시험을 못 쳤어요. 그럼 어머니께서 사주셔도 안 사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것, 그 거짓이 된 예를 발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PQ가 P에는 속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은 성립한 거예요. 그러나 Q에 속하지 않은 예를 우리가 발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볼까요? 전체를 생략하고 P하고 Q만 표현을 해보면 P를 한 거죠. 근데 Q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리가 발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발례를 집합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버리면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발례라고 하고요. 수학에서는 예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뭐 다른 영어 같은 공부하다 보면 문법에서 열심히 외웠는데 한 100가지는 그렇게 되는데 한두 가지 안 되면 예외라고 하고 외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수학은 실제로 모든 게 다 되고 단 하나가 안 돼도 우리는 그것을 발례라고 하고 그 명제를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좀 다른 접근법이니까 한번 기억해 주시고 발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거짓을 밝히는 제가 지금 발례에 대한 이야기 잠시 드렸는데 이제 참거짓 진리 집합을 한번 보시면 P면 Q다가 참이 되려면 조금 전에 P가 일어났는데 그럼 Q도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항상 이 명제가 참이 되려면 P가 있고 Q가 이렇게 싸고 있어야겠죠. 물론 P하고 Q가 같아도 괜찮죠. 포함 관계는. 그래서 P면 Q다가 참이라고 생각하면 진리 집합적으로 보면 P가 Q에 포함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되면 또 명제를 참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아까처럼 포함이 되지 않고 이런 상태로 간다. 그죠? 그리고 원소가 여기에 존재하더라. 라고 하면 원소가 존재해버리면 거짓이 되겠죠, 명제는. 그래서 명제가 거짓이면 P는 Q에 포함되지 않고요. 지금처럼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명제는 거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참거짓을 판단할 때 무조건 진리 집합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문장을 보시고 식의 흐름을 보시고 충분히 참거짓을 판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진리 집합을 통해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명제 중 참인 걸 찾은 것은 참인 것은 이라고 했죠. 자, 1번 보시면 그냥 우리가 집합의 관계를 안 하고요. x제곱이 1이래요. 그러면 무조건 x는 1이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거짓이죠. 왜 그러냐면 아마 학생들은 x가 마이너스 1도 있잖아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죠? 당연히 우리가 저렇게 읽고 저 명제가 거짓인 건 쉽게 알 거예요. 그다음 이걸 진리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이쪽 p가 누구죠? 원소가 마이너스 1과 1이었겠죠? 이쪽은 원소가 1이니까 우리가 집합의 포함 관계를 보면 그죠? q가 포함을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q가 p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명제는 거짓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우리 2번 볼까요? 곱이 양수래요. 그럼 둘 다 양수다. 자, 우리가 곱이 양수일 때 또 생각해 보면 둘 다 양수인 경우도 있죠. 근데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명제도 틀린 거네요. 그죠? 그 다음에 실수이면 x제곱이 0보다 크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아니죠. 왜냐면 x가 0일 때는 x제곱이 0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는 발례가 되죠.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인데 발례는 x가 0이 되겠죠. 그죠? 발례가 x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곱이 1이면 x는 1이고 y는 1이다? 물론 1 곱하기 1은 1이죠. 그러나
곱이 1이라고 해서 두 수가 다 1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둘이 역수관계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 3하고 3분의 1, 5, 4번의 경우는 발레가 참 많네요. 근데 어쨌든 발레가 하나만 떠오르는 순간에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5번. XY가 자연수래요. 자연수인데 자, 둘 다 모두 홀수래요. 홀수면 곱도 당연히 홀수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리집합으로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죠? 이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홀수고 진리집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모두 홀수니까 여기도 홀수, 여기도 홀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곱이 홀수라고 하면 x도 홀수해야 되고 y도 홀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p하고 q가 동일하네요. 이제 동일해도 p하고 q가 같아도 포함 관계는 그죠? p가 q에 포함된 걸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자, P이면 not Q가 참이래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어떤 명제가 참일 때 집합의 포함 관계로 보시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겠죠. 자,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시나요? 예, 가장 일반적인 그림이 자, P가 있고 Q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만나는 게 없죠. 자, 이렇게 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명제가 참이라고 할 때는 가능하면 집합에 대해서 물어보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옮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P 교집합 Q는 공집합이죠. 그래서 1번도 틀렸네요. P하고 Q의 합집합이 전체는 아니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P, Q, 그죠? 그렇게 되면 합치면 전체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는 오히려 이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린 게 되겠습니다. 그죠? 이번에는 P 교집합에 Q의 여집합,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치면 P가 딱 나오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P의 여집합하고 Q를 합치면 그죠? P의 여집합 어쨌든 P의 바깥쪽을 싸기 때문에 P가 될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다음에 P의 여집합과 Q의 교집합은 Q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주어지게 되면 집합의 포함 관계를 생각하시고 그 포함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면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명제의 참 거짓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